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0일 군산을 방문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군산조선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최 회장의 태도에 송화진 도지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전북 도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군산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20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군산시청을 찾아 송화진 도지사를 비롯한 문동신 군산시장 등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으나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길선 회장은 결국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문제도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며 시황과 우리의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국내 조선 해양 분야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고 현대중공업이 울산, 거제, 부산, 통영에도 있는데 군산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이 여기저기 있는데 시설을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도크가 비면 비는 거지 일부를 남겨놓을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선소는 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방법과 경제성을 아는 것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소 운영하는 거는 조선소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방법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구하도록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송화진 지사는 현대중공업은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힐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이 군산조선소를 믿고 투자했던 제1하청이나 제2하청, 사내하청에 대한 보관은 있느냐고 묻자 그건 보관이 따로 없다며 자체 인력도 200명이나 그만두는 상황에서 하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소를 믿고 투자를 했던 그런 제1하청이나 2하청이나 사내하청이나 거기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건 보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문 닫으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송화진 지사는 면담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추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끝없는 투쟁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K는 유희광입니다. 경상남도가 올 3월까지 항공 나노융합 해양 플랜트 세계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합니다. 먼저 항공 국가산단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통과함에 따라 현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올해 1분기 안에 승인 고시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핵심 전략 산업인 나노융합은 국가산단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제의 영향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내 승인 고시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남도는 해양 플랜트 국가단지 조성을 위해 거제에 1조 7,9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상반기 중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2월 17일까지 청년의 설 자리를 마련하는 2017년 청년 거점 공간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빈 점포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개소를 확대해 올해는 총 4개소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중동에 위치한 옛 중앙동 주민센터를 매입해 청년 거점 공간인 청춘다락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이 공간은 창업 공간, 입주 공간, 사무 공간,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 19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도내 6개 시에서 약 220명이 모여 현장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보도에 김승균 기자입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민들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대형마트가 있는 도내 6개 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관이 하나 되어 현장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 캠페인에서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직접 제작한 장바구니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사전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의 장점을 알리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상생하면서 협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형마트로 오시는 손님들, 여기서 못 사는 것을 우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2016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성과 공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신규 분석 과제로 선정되어 수행한 5개 과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전시됐으며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5개 분야의 빅데이터 성과물은 검증 작업을 마치고 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포털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원주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20여 개 의료기기 업체가 집적한 원주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집적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료기기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국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